안녕하세요. 기초노동법 실무의 김영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품청산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실 때 반드시 받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과 그리고 퇴사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임금이라든지 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품청산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이 금품청산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 사정으로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선 변제 채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우선 변제 채권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아야지 여러분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금품청산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금품청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의 시효, 그리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품청산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회사와 나 내지는 다른 사람과 나 이 관계에서 항상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외는 허용이 됩니다. 그 대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14일이든 15일이든 30일이든 연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금품이 청산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그게 뭐냐? 간단하죠. 사망 또는 퇴직하고 그리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너무 간단한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냐 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망 또는 퇴직은 어떤 의미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직, 해고, 합의 해지, 정년 도달 다 그냥 사망 또는 퇴직, 이게 근로관계 종료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청산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지급사유 발생, 이 관련해서 근로자가 청구를 해야 되냐? 청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로관계 종료를 하면 당연히, 종료하면 당연히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퇴사를 했으니까 금품 청산해 주세요. 너희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우리 회사는 안 주겠다, 이게 아닌 겁니다.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 지급 못하면 지연이자가 당연히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발생되는 거고요. 지연이자는 참고로 14일 이후에 20%의 지연이자입니다. 이게 은행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율들을 감안해가지고 발생된 거고요. 그리고 청산 대상은 뭐냐? 관련된 모든 금품입니다. 일체 금품이니까. 그러니까 임금, 퇴직금, 재보상금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귀양여비, 해고, 예고수당, 기타 재수당 다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금품이 있다, 지급해야 될 금품이 있다,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귀양여비, 아니면 다른 재수당, 있다고 해서 발생됐다고 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현재 지금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인데, 너 퇴사하니까, 너 요번 달 말에 퇴사하니까 요번 달에 귀양예비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 주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주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금품청산이 될 때 만약에 금품청산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연이자, 사업주에게는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벌칙이 부과가 됩니다. 벌칙이 부과가 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냐? 효과가 크죠. 20%, 연 20% 이상의 지연이자를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려줘야 되고, 근데 길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서는 이율 적용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가 아니라 몇 프로? 6%입니다. 6% 정도로 합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재사변이라든지 아니면 회생 개시, 파산 선고,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걸 인정받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지연이자 20%가 아니고 6%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칙, 이게 좀
좀 세죠? 예, 셉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돈을 주는데 안 주면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3년입니다. 징역 3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좀 셉니다. 3년. 세죠? 근데 이건 이제 반의사 불불죄입니다. 이게 왜 반의사 불불죄냐? 직원들한테 돈을 주는 게 원칙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 불불죄는 직원이 근로자가 나 이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벌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 불불죄. 그렇기 때문에 금품을 먼저 청산을 해라. 이 사람이 감옥 들어가면 금품 청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품 청산하는 걸 먼저 두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채권이 발생이 됐어요. 임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제 금품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리가 발생이 됐는데 이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 영원히 행사 안 하더라도 그 권리는 여전히 나한테 남아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이제 그 채무자한테 그 채권의 위협에서부터 시달리는 걸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오히려 더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제 민법의 대원칙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범위는 근로기준법 2조. 그러니까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모든 임금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민법상 일반 채권의 법리에 의해서 적용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등기임원 같은 경우에 퇴직금 이런 경우에서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제 임금으로 좀 보기 어려우니까요. 예, 이런 부분은 예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효 기산일이 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하루 사이에 내가 권리 소멸시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하루 사이로 내가 다행히 내가 이제 채권 청구를 해서 그 소멸시효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정확한 기준으로 이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은 임금 부분에서는 임금 정기 지급이 오늘 주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기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 오늘 퇴사했다 그러면 이날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합니다. 그리고 휴가 미사용 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 그리고 상여금 같은 경우에서는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그 권리가 발생한 때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제 경영상에 어려움이 없구나, 아니면 이제 도산 이런 위험 등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직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에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라는 건데요. 그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사용자의 총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근로자들의 생존권 그리고 일상생활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들이 사용주의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채권을 아예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우선 변제가 어디까지가 인정이 되냐? 인정되는 부분이 임금,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어떻게 보호될 것이냐? 그 범위를 밑에서 한번 살펴보면, 임금 부분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고요. 물론 이 임금은 금기법상의 임금인 거지, 다른 법상의, 민법상의 이런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다른 법상의 소득, 보수 이런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평균 임금 90일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상으로, 아니면 이제 법상이 아니라 취업규칙상에 우리는 퇴직금을 줄 때 일정 5년, 10년, 15년에 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진율로 얼마만큼 퇴직금을 더 주겠다고 하면 그 누진율도 포함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퇴직금에 대해서 5년인 사람에 대해서는 1% 더 누진해서 퇴직금 주겠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선 변제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보상금 있습니다. 재보상금은
근로자가 다친 겁니다. 다쳤는데 일도 못하고 다른 데 취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보상에 대한 이제 재금기법상에 규정된 각종 보상을 다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요양 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휴업 보상. 예를 들면 이제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장된 부분을 우선 면제 채권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휴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휴업 기간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장의비가 발생됐다. 그럼 그 부분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유족 보상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먼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의 이제 업무상으로 다친 이제 재보상에 대해서는 넓게 인정을 해서 우선 면제해주겠다는 그런 이제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품 청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금품 청산이나 임금 이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 그리고 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지급해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지급해주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권리위의 잠자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회사가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살펴봤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금품이라는 것은 14일 이내에 청산이 돼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합의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거나 그리고 지연 이자가 발생이 덜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청산을 해라. 그래야지 근로자들이 보호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위의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래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이제 임금 부분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임금 지급 못한다 아니면 퇴직금 지급 못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우선 변제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넓게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금품 청산 그리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그리고 임금채권 우선 변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